뉴스룸이 끝나면 시작합니다. 뉴스는 이야기가 되고 진실로 소통합니다. 뉴스에서 한 걸음 더 JTBC 소셜 라이브. 까지 나왔군요. 네, 해석의 영역입니다만 네. 충분히 합리적이죠. 그리고 보궐선거라는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입법 취지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답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임기가 많이 남은 상태에서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대행 체제로 간다는 것의 문제점을 절충을 해서 시점을 정한 거죠. 1년이라는 것을. 그 시점을 정한 것을 존중을 해야죠. 네, 따라서 시한에 임박해서 혼자 사퇴하는 건 법적 효력이 없고요. 그러니까 날짜를 넘겨서 선관위에 통보하겠다. 이거 홍 지사의 혼자 판단만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선관위는 선거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홍 지사는 그냥 이대로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네,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네. 자유한국당이 3월 말에 후보를 확정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홍 지사가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다면 네. 3월 말이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결정이 됐는데 보궐선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4월 9일까지 끌고 갈지 네. 그 명분 자체가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법률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이었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자, 송구스럽다. 아, 예. 네, 말 그대로 오늘의 가장 뜨거웠던 키워드입니다. 박 전 예. 대통령이 어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오늘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바로 이 표현 송구스럽다를 했습니다. 예. 평소 뭐 자주 듣는 또 자주 쓰는 말이긴 한데 의미가 좀 아리송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단어 중에서도 오늘 이 경우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해석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미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 시절에 이미 여러 차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당장 지난 1차 대국민 담화 때도 심력 끼치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 송구스럽다. 2차 대국민 담화에서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다. 또 탄핵 심판 변론서에서도 마음을 상하게 한 점 송구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실은 처음 알았는데요. 예. 매번 송구스럽다는 표현을 썼다는 매번 것은. 표현을 썼는데, 근데 보시는 것처럼 예. 송구스럽다라는 그 표현 앞에 왜 그런지에 대한 어떤 이유를 다 저렇게 써놨습니다. 예. 저는 이유를 밝혀서 죄송하다는 의미와 비슷하게 송구스럽다는 표현을 사용한 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예. 그런데 다 아신 것처럼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이유를 안 밝혔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저렇게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 무엇 때문에 이게 이제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진솔한 사과라든가 아니면 탄핵 심판 인용에 대한 어떤 승복으로 해석되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고, 사실상 좀 모호한 화법이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저희가 또 국립국어원에 문의를 다시 해본 결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구스럽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과 거리가 있다. 잘못을 인정했다는 의미를 드러내려면 명확하게 죄송하다는 의미를 쓰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다시 얘기해서 송구스럽다는 단어 자체에 사죄나 죄송의 뜻이 들어있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려준 겁니다. 예. 그 박 전 대통령 측도 국립국어원에 혹시 물어봐서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국립국어원의 저 뜻풀이는 좀 절묘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박 전 대통령 측 태도가 좀 과거하고 좀 달라졌다는 점이 많다면서요? 당장 오늘 손범규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검찰이 재소환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기본적으로 응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걸 거부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사실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재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많습니다. 예. 따라서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가정에 대한 대답이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대면 조사를 그동안 거부해왔던 점 등에 비춰서는 상당히 입장이 바뀌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속 기소 같은 것을 좀 피하려고 전략적으로 자세를 낮추는 것이다. 이건 이미 나온 분석이기도 합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가겠습니다. 용팔이 같다.
자, 자유한국당의 임명진 비대위원장 오랜만에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예. 오랜만에 친박계를 향해서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직접 예. 들어보시죠. 친박 백구는요, 제가 보니까 이념이 없어요. 이해관계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가깝게 가서 뭐 삥땅 좀 쳐볼까, 어? 아니면 공천 좀 받아볼까, 아니면 자리 좀 얻어볼까. 예. 그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삥땅을 쳐볼까 하는 얘기는. 혹시 삥땅은 국립국어원에 안 물어봤습니까? 송구스럽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보지 못했는데 예. 뭐 어원은 여러 개 있는데 정확하게 아직은 출처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 뜻에 대해서. 미안해하진 않는다는 얘기군요. 송구스럽다는 얘기는.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게 뭐 같은 당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뭐 윤리제소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렇게 좀 일종의 막말 같은 것이 나올 때 비대위원장이 직접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오늘 용파리 사건이라는 또 비유도 썼는데 예. 또 계속 지난 17일이었죠. 대선 후보 비전대회 당시 자유한국당 행사에 친박계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해서 인위연정을 향해서 뭐 빨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욕설을 하고 또 행사를 막 소동을 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기자들이 그때 소감이 어땠느냐고 물어보니까 인 위원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자유당 때 말입니다. 강목으로 했었던 전당대회 아시죠? 강목으로 전당대회를 방해했던 용파리 사건 아십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들었다라고 소감을 피력을 했는데 예. 참고로 용파리 사건은 자유당 때가 아니라 87년 그렇죠. 50 시절 민정당 시절 통일민주당 창당대회를 방해했던 사건입니다. 예. 뭐 지금은 목사님이 돼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임명진 위원장 친박계를 비판할 때 자주 자유당과 비교를 하는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예. 지난 1월이었습니다. 서청원 의원과 한참 날선 공방을 벌일 때 서 의원이 자, 인 위원장 마치 4.4.5의 부정선거라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인 위원장은 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자, 친박들이 하는 행태 지금 세상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자유당 때나 있었던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당신은 둘 다 새누리당이었는데 지금은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이 바뀐 상태입니다. 예. 뭐 어찌됐든 또 이 자유한국당의 비판적인 사람들은 자유당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예, 한국당이라고 불러달라고 해도. 다음 키워드는요? 마지막 키워드 가겠습니다. 또 구청장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 등을 단체 카톡방에 유포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이 뭐냐면요. 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또 노무현, 문죄인은 엄청난 비자금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좀 내용들인데 이것도 막말에 속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자 당장 문재인 캠프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내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키로 했습니다. 이미 선관위에서도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예. 신구청장은 지난주에 그 박 전 대통령 자택에 화환 보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로 이제 선거법 위반 논란도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아무튼 생겼습니다. 그죠? 그때 화한 여부에서는 명확하게 보냈다는 얘기를 안 해서 조금 이게 그 사실관계가 애매했었는데 이번에는 명확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자 곧바로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부지불식간에 전달한 것이지 어느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었다. 자,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앞으로는 더욱 신중을 가하겠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환을 보낸 걸로 알려졌었죠. 보냈다고 했는데 또 그 이후에 말을 바꿔서 보낸 적이 없다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아직 명확하게 아직 왔다 갔다 확인은 했군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가 내일은 사라집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진다는 예보입니다. 예, JTBC 뉴스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페이스북 라이브로 저희들의 소셜 라이브 오늘 4일부 편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소셜 라이브 오늘은 다 아시겠지만 소셜 라이브는 매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그리고 오늘은 안에서 자꾸 얘기가 들어와서 끄고 얘기하죠. 김준 기자와 좀 가까이 오라는데요. 심수미 기자가 오늘 3번 출연이네요. 소셜 라이브까지.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는 아닙니다. 보면 반가우니까. 오늘 김준 기자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특보 출연을 해서 사실 그래요? 출연인데 멋있는 거 많이 네, 아침부터 봤습니다. 아침에 저희 그 아침엔 그 연장 방송을 했었죠. 박 전 대통령 소환되는 것 때문에 잘 봤습니다. 근데 아침에 잠깐 보다가 좀 걱정스러운 게 이건 뭐 오늘 얘기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박 전 대통령 차량을 촬영 기자들이 쫓아가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갔잖아요. 지난번에 삼성동 자태로 갈 때도 마찬가지고 너무 위험해 보여서 그죠? 그래서 이따가 밤에 귀가를 할 때 또 뭐 그렇죠. 쫓아간다고 해서 제가 그거는 하지 말자. 너무 위험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김준 기자는 열심히 스튜디오에서 방송하고 있었지만 화면을 보니까 너무 위험해 보여서 그러다 뭐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밤에는 그러지 않기로 했는데 앞으로도 그건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예.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좀. 아니 근데 오늘 원래 제가 미리 보는 뉴스룸에서 오이석 네, 맞아요. 선배가 나온다고 예고를 해드렸는데 네. 오늘 밤 네. 갑자기 밤 특보가 잡혀서 저희 법조팀장은 이제 네. 총괄 지휘를 하는 차원에서 급하게 못 나오게 됐습니다. 네. 저희 기자들이 법조팀 기자들이 아침 특보부터 밤 특보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저께 이제 손범규 변호사가 오늘 사실 박 전 대통령 입장을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 뭐라고 할 것이다라고 사실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그래서 좀 상당히 말하자면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가 사실 처음 예고한 거였는데 그렇죠. 직접 육성으로 얘기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어떤 혹시 메시지를 좀 약간 예상을 하셨었는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어떤 메시지를 예, 준비한 메시지란 어떤 것이었을지 혹시 예상을 했냐고요? 예상했는지. 그거 네.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전 별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얘기를 할 것이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그걸 막 미리 예상하려고 이렇게 기대를 하거나, 네. 머리를 쓸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나온다 한들 그것과 뭐 검찰이나 또 그 재판장에서 밝혀내야 할 실체적 진실과는 상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덧붙여서 더 우리 기자들한테 좀 부탁이나 뭐 이런 거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우리 기자들은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얘기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침에 김준 기자가 한마디는 했던가 아무튼 뭐냐면 본류에서 벗어난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박 전 대통령이 뭐 어떤 옷을 입었다라든가 오늘 네. 아침에 한마디 했었죠. 제가요? 새 옷을 입었다고. 기억하시네요.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뭐 얘기할 수는 있는데 또 그 의미를 나름 또 분석했으니까 크게 그건 아니었는데 문제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런 거 그리고 뭐 조사 중에 뭐 식사를 뭘 했다라든가 네. 뭘 한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뭐 몇 분 동안 했다라든가 할 만큼 했겠죠. 그게 너무 어떤 우리 보도의 어떤 주는 아니지만 양념처럼 들어오는 것도 뭐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뭐 모르겠어요. 다른 채널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심하게 한 것 같지 않은데 인터넷에 보면 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또 올라오기에
그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박 전 대통령이 아무튼 그 두 마디를 했잖아요. 그거는 제가 아까 뉴스 중에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변호인 측하고 굉장히 치밀하게 사전에 개선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조사를 앞두고 이제 수사의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어떤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뭐 사과도 섣불리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당신이 당신 죄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라고 검찰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인 측이 그런 부분을 다 계산해서 알려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됐죠. 그럼 안나경 씨는 어떻게 할까요? 더 제가 물어볼 건 아니고. 예. 뭐가요? 아, 같은 질문으로요? 저도 무슨 예상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바랐던 걸 말해도 되죠? 바랐던 건 그래도 이번에만큼은 좀 진심을 담아서 뭔가를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뭐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치밀한 계산으로 두 마디를 했다는 걸로 넘어가죠.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요. 선배가 많이 피곤해 보여가지고 제가 비타민 하나 준비했어요. 이거 뇌물 아니고 비선질도 아닙니다. 제 건 없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김영란법에 안 걸리나? 내가 인사권자인데. 전혀 안 걸. 이건 사회상비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비타민 하나 가지고. 김준 변호사의 자문. 아 변호사니까. 네. 만약 내가 김영란법에 걸리면 네. 변호해야 됩니다. 저도 같이 걸립니다. 아 그래요? 아 이거 감동적인 선물이죠. 감사합니다. 네. 저도 받은 건데요. 같이 나눠 먹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뭐 어찌됐든. 네. 고맙습니다. 네, 처방전 없어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변호사가 아니어도.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요즘 굉장히 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법조팀의 심수미 김주은입니다. 네, 김준기입니다. 와, 오늘 지금 사실 한창 9시 반, 딱 10시간 정도 됐죠. 아까 들어선지. 아까 스튜디오에서만 봤을 텐데 좀 어땠나요? 저는 사실 좀, 네, 네. 이제 궁금합니다. 12시간 정도가 됐는데요. 사실은 어제 오늘 당연히 의미 있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손범규 변호사가 먼저 준비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조금 바라는 부분이 있었다면은 그 탄핵 선고가 된 직후에 현장에서 시위를 하던 과정에서 이게 조금 폭력적으로 번지면서 이제 사망한 세 분이 계셨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였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유감하는 정도의 메시지는 좀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또 수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해서 스튜디오에 앉아서 현장 영상을 볼 때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기자들이 상당히 많았죠. 생각보다는 이렇게 막 혼란이 빚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고검 기자실에 있었고, 김준 기자는 스튜디오에 있었는데, 현장에 있었던 저희 김필준 기자의 그 현장 보고를 들으면 굉장히 많은 그 검찰 수사관들이 이제 경호원 혹은 경호원들이 거의 기자들이 그 선을 포토라인 밖을 나가지 않도록 엄청 1대1로 붙어가지고 단속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굉장히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좀 기자들이 질문을 한 4-5개 정도 많이 질문을 했는데 거의 사실 되게 제대로 막 질문을 하지도 못한 채로 그냥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기자들도 상당히 취재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3차례에 거친 대국민 담화가 있었고요. 또 신년 기자간담회가 있었고
또 한 인터넷 언론과 인터뷰가 있었고 총 5번 정도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은 분명히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그리고 기자들이 궁금한 것은 정작 한 번도 물어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오늘이 그 처음으로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기자들 사이에서도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가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검찰청에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입장처럼 지금도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우선 물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도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그 두 질문에 대해서는 둘 다 답을 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도 기자들이 좀 준비했던 질문을 아예 하지도 못했습니다. 바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사실 국민께 한 말씀. 네. 네. 무엇을 가장 후회하시냐?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했는데 어떤 의미냐? 대면 조사 왜 거부했냐? 이런 질문들을 준비를 했었는데 제대로 거의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형식적으로는 기자들 앞에 그리고 포토라인에 서긴 했지만은 그동안의 대국민 담화하고는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시간과 공간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또 그동안 검찰에서는 서쪽문을 폐쇄했다는 얘기를 며칠 전부터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재진들이 검찰청사 내부에 일부가 들어가 있었고 또 일부는 동문 그러니까 검찰청의 정문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취재기가 상당히 뜨거웠었는데요.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그 정문 방향을 지나서 서문 쪽으로 돌아서 검찰청에 들어가면서 들어서는 곳에서는 취재진들이 대기해서 무엇을 취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좀 그런 아쉬움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사실 특검 수사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뭐 정치적인으로 어떤 탄압을 자기를 탄압한다라는 식으로 막 근데 추측컨대 아마 그러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아주 조금의 어떤 좀 기분이 나쁘더라도 이제 그렇게 막 공격을 하고 막 이렇게 대외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검찰로서는 사실 아주 이제 요만큼의 빌미도 주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게 계획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에 최대한의 어떤 예우를 좀 해준 것으로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 진술을 좀 잘 끌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저도 너무 10시간 동안. 네. 뭐 본질은 수사와 또 재판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까 저희서 손 선배가 얘기했지만 뭐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그리고 뭐 곰탕을 먹었는지 사실 이제 막 일단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나면 전혀 이제 볼 수가 없고 이제 상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면들에 아무래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오늘 특보에서 전 사실 특보 제대로 못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좀 많이 있었나요, 진짜? 네. 뭐 사실은 이제 뭐 머리가 변함이 없었다라는 점은 조금 눈에 띄긴 했는데 사실 의상은 어떤 걸 입었는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았고요. 보다 관심이 갔던 건 사실 어제 손범규 변호사의 말 때문인 것 같은데 역시 차량이 위치한 걸 보고서도 차량의 위치로 봤을 때는 박 전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 한번 말을 할 것 같다. 아니면 차량 위치와 집까지 거리를 봤을 때는 뭔가 서서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논의들이 좀 오가면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에 가장 관심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차 타기 전에 말할 법도 했는데 약간 혼잣말을 했었죠. 이제 뭐 네, 생각보다 많이들 나오셨네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네, 좀. 근데 그런 면은 사실 있었어요. 오늘 저 중앙지검 근처에서 점심을 먹으러 이제 식당을 갔는데 사실 이제 워낙 이제 태극기 집회도 막 열렸기 때문에 이제 지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상당히 진풍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도. 오늘 저희 사실 비표가 오늘 제가 출연을 하면 사실 그걸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좀 오늘 엄청 보안에 신경을 엄청 많이 썼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검찰청 같은 경우는 별도의 보안 시설이 딱 특별조사실에 꾸려져 있었는데 아마 중앙지검에는 그게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사 전체를 텅 비워둔 채로 심지어 검찰청 직원들도 매우 엄격하게 출입을 하고 저희 기자들 같은 경우는 한 A4 용지 절반 정도 되는 크기의 비표를 받았는데 거기에 이름과 주민번호가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사실 요새 주민번호 개인정보 보호한다고 그렇게 통으로 쓰인 거는 별로 보지 못했고 근데 마치 저희 스스로 이게 무슨 죄인도 아닌데 그거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것이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약간 볼멘 소리가 사실 터져 나오긴 했었습니다. 예. 사실 검찰청에서는 출입 기자들의 이름과 얼굴과 소속사를 이미 다 알고 있고 그 명단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면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도 얼굴을 대조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굳이 저희가 사전에 주민등록 번호를 포함해서 신청을 한 뒤에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비표를 받아서 달고 다녔다는 게 사실은 기자들로서도 썩 달갑지만은 않은 조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면도 또 한편으로 그러면은 워낙에 정말 외신 기자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정말 사실 말은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작년에도 특수본 브리핑 할 때 그렇게 외신 기자들의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오늘도 곳곳에서 뭐 일본어로 방송하고 생중계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번 사건이 정말 사실은 국제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네 번째 대통령 검찰 조사란 것은 참 다시는 바로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뭐 사실 지역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호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약간 관심이 식으시긴 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뭐 대통령님으로 깔끔하게 그건 정리가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기분을 좀 맞춰주고 예우를 좀 갖추고 네. 뭐 조사의 효율성 부분에서 뭐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재판, 최순실 씨의 어떤 오늘 재판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부드럽지 않은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근데 약간 워낙 특보에 계속 출연해가지고 뭐 이렇게 말만 하면 되게 특보 체제로 말을 하네요. 그렇습니까? 마치 특보에 출연한 것처럼 네, 정제된 말투를 하고 있는 김준 기자입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뭐 다른 얘기 잠깐 해서 아까 특보를 출연하다가 잠깐 나와서 리포트를 썼는데 문장이 구어체로 써지는 거예요. 갑자기 문어체가 굉장히 어색해지더라고요. 네, 일단 오늘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형사 공판이 열렸었는데요. 당연히 피고인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도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기일 당시에도 그날도 역시 같은 시간 재판이 열리고 있었는데 당시에 최 씨가 좀 재판 도중에 옆에 있던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탄핵 선고 동영상을 보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선고 직후에 좀 좌절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재판에서도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가 취재진들한테 상당히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비해서는 사실은 특별한 반응이 보이진 않았고요. 다만 이제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에 나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법정에서 사실 특별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 검찰에서는 밝히기로는 오늘 그 정호성 전 비서관과 안 전 수석 그리고 최순실 씨를 검찰청으로 소환을 했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서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마 안 전 수석과 최 씨의 형사 재판도 같은 시간에 오후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순실 씨의 태도가 확실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네, 굉장히 이제 선처를 바란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 그 탄핵 선고 이후에 최 씨가 확실히 태도가 바뀌었다고 역시 언론 기자들이 법정에 들어가서 볼 땐 느끼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조카 장시호 씨의 선처를 바란다라는 뭔가 좀 부드러운 말을 하는가 하면은 또 장시호 씨의 변호인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부분도 보이거든요. 사실은 증인에게는 질문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변호인에게 질문에 대해서 나는 모르는 얘기다. 그렇게 뭐 정치적으로 몰아가지 말라. 아니면 그렇게 질문을 할 거면은 증거를 나한테 제시를 해라. 이런 식의 조금 허용되지 않은, 증인에게 허용되지 않은 언사를 내놓고 있는 면들이 좀 그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불소수 특권을 잃었기 때문에 수사가 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그런 면들에서 좀 전과는 좀 태도가 달라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또 뭐가 있죠? 이제 구속 가능성에 대한 또 관심이 아무래도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도 출연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다음 주쯤에는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물론 이게 검찰에서 계속 이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시는 변호사로서? 네, 일단 법률적으로 봤을 때 구속의 요건을 좀 따져보면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주거가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거나 라는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는 충족을 해야 하는데요.
우선 이 중에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심 선배가 출연할 때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청와대에서 특히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수사 대응 문건이 있었고요. 그 문건에서 보면은 뭐 휴대전화를 강물에 던져야 한다든지 전자레인지 돌리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 증거인멸이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그동안도 제기가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런 요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충족이 되고 범죄 혐의가 상당히 좀 소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발부의 요건인데요. 사실은 검찰이나 특검이나 그동안 공소를 기존의 다른 공범들이 공소 제기했을 때 공소 사실을 보면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이 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거든요. 아마 그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을 할 때는 그 구속영장을 발부할 만한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발부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역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검찰이 같은 증거를 제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속의 요건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앞선 대통령 언제죠? 되게 사실 금방 사면이 됐었던 전례가 있잖아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무거운 형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금방 사실 풀려나와서 아마 이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정권이 바뀔 이제 뭐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들은 네, 좀 더 아직 많이 남은 얘기지만 사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 정도면 될까요? 오늘 제가 일부러 좀 이제 그 페이스북으로 댓글을 올려주시는 것들 보면서 그 반응에 따라서 저희가 좀 보고 있었구나. 네, 질문이 있으면 아무도 질문을 안 해주셨나요? 해드리려고 했는데 질문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예, 제가 조금 전에 눈에 띈 부분이 그 원래 페이스북 소셜 라이브는 좀 재밌게 하는데 김준 기자가 뉴스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셔서 다음부터는 제가 참고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재밌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어떤 반응이 올라오고 있는지. 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저희 김준 기자가 보다 재미있는 소셜 스토리를 할 수 있도록.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